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을 위한 실용주역을 강의하게 된 조기선입니다. 이 주역, 주나라의 역경이라고도 하거든요. 중국식 발음은 이칭. 그래서 외국에서는 주역을 이칭으로 발음을 하고 The Book of Change, 변화를 다루는 책, 변화의 책 이렇게 타이틀이 번역이 돼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렇게 변화무쌍한 요즘과 같은 시대에 변화의 이치를 다루는 주역이 관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주역에 대한 오해들도 많죠. 점을 보는 용도의 책이다. 또 한자가 너무나 어렵고 배우기가 어렵다.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그러면서도 최근에는 주역을 배워보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용주역의 시간에는 한자를 몰라도 그 어려운 한자, 그리고 괴상이라든가 효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하나의 유익한 고전을 읽듯이 고전을 대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실용주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어렵지 않게 쉽게 풀어보려고 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혜로운 삶을 위한 실용주역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두 가지예요. 64궤 중에서 산지박. 박은 정말 그냥 꽉 막힌 시절, 그러니까 뭘 해도 안 풀리는, 그리고 살다 보면 또 그럴 때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직장에서 잘리고 취직을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다 홀딱 망하고 직원들도 떠나고 애인도 떠나고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 시절을 이 주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박의 시절을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와는 또 완전히 이제 상반되는 주제인데, 뭐든지 이제 술술 풀리는 또 때가 있습니다. 항상 술술 풀리는 것도 아니고 항상 막히는 게 아니죠. 오늘은 그 두 상반되는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꽉 막힌 시절을 견디는 지혜, 그리고 이제 그 시절이 지나고 뭔가 술술 풀리기 시작하는 해의 그 시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역에선 또 어떻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해보겠습니다. 산지박, 박은 벗겨지다, 다치다, 왜 박살나다 그러죠. 막 상하고 그야말로 큰일인 상태입니다. 뭘 해도 이런 해, 이게 개인적으로는 박의 해, 정말 직장에서도 잘리고 투자한 게 안 되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고, 국가로 치면 위기 상태죠. 우리가 겪었던 IMF 때도 그랬을 거고, 그러니까 양의 기운이 쇠하고 음의 기운이 이제 가득 찼기 때문에 뭔가 이게 밝은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자, 그런 시절, 그래도 주역에서는 끝내 박의 시절도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아주 좋은 문장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뭐가 있을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쥐구멍에도 벼뜰날이 있다. 이런 말들이 있죠. 자, 산지박, 박의 시절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지, 주역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알아보죠. 자, 산지박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박, 분리유유왕, 박상이족, 괴멸흉, 박상이변, 멸정흉, 박지무구, 그리고 박상이부흉, 관어이궁인총 무분리, 석과불식, 군자득여, 소인, 박녀 이렇게 돼 있네요. 뜻을 그냥 원문에 충실해서 그냥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박의 시절에는, 그러니까 박의 운에는 나아감에 불리하다. 이렇게 박의 시절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된다. 대화나 교섭 자체가 괴멸하니 흉하다. 교섭은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끊어지니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박은 박으로 대처하면 허물이 없다. 대화와 교섭 실패의 후유증이 몸으로 느껴져서 흉하다.
말린 물고기를 깨듯이 모든 일을 균등하게 총애하면 불리함이 없다. 군자는 종자를 남겨두어 수레를 얻지만 소인은 오두막마저 깨뜨린다. 잠깐 다시 원문을 보시면 거의가 다 흉이에요. 그냥 흉 정말 흉흉하죠. 이런 게 바로 박의 해입니다. 박의 기운이고 거의가 다 흉이라고 하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괴사, 그러니까 주역은 64개의 그 괴가 있는데 그 64개의 큰 주제들이에요. 큰 주제. 근데 박의 주제에 그 괴사 첫 문장에 이걸 괴사라고 하고 그 박이라는 키워드의 에센스가 바로 이거예요. 본질, 박의 시절, 박의 운이 온다. 그러면 불리하다, 유유왕, 나아가매. 뭔가 하려고 할 때 불리하다.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시절. 참 난감한데요. 이게 바로 박의 기운. 그러니까 우리가 뭐 64개 중에 박을 뽑았다. 이 괴가 나왔다 그러면 불리한 거예요. 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살려야 되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 뭘 해도 불리한 이 시기, 박의 시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박이 되는지 보시죠. 박상이족 멸정흉이에요. 그러니까 상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이거를 상이지만 침대로 볼 수도 있고요. 침대상, 그리고 책상. 그러니까 나의 일터. 책상이면 내가 일하니까 전문 어떤 업에서 종사했던 그런 판 자체가 부러진 거. 그리고 또 침상이 부러진 거. 이거는 뭔가 거처에 문제가 생긴 거. 예. 집이 박살 난 거죠. 아니면 밥상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 예, 먹고 살 일이 지금 뭔가 부러져 버린 거죠. 그냥 박살이 난 이런 상태. 그러니 멸정, 끝내 다 사라져 버리니 흉하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그래서 참 박의 기운이 오면 이건 참 자기 개인의 어떤 뭐 이걸 개인의 힘으로 이걸 뭐 도전해 보겠다. 뭐 이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박의 기운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거는요. 이 박의 시절이 끝나고 다시 해 와도 풀리는 때가 와도 또다시 박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주역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참 평생을 이 리듬 안에서 우리는 그 리듬을 내가 알고 그 리듬을 탈 수 있는 그게 아마 인생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자 이런 리듬의 이런 박의 시절에 우리가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박의 기운이 오면 맨 먼저 내가 몸담고 있던 또 먹고 살아야 될 어떤 일터, 나의 잠자리, 내가 공부해야 되는 어떤 연구해야 되고 뭐 좀 더 발전해야 되는 모든 그런 기회들이 다 부러지고 없다. 그래서 흉하다. 박의 기운으로 들어갑니다. 박상이변 멸정흉. 이어서 또 흉이에요. 계속 흉이 나오죠. 이번에는 이제 변인데 뭐 변론하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대화를 시도할 수도 있고 그죠? 뭔가 나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기도 한데 그런 것 자체가 이미 결렬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흉하다. 그러니까 뭔가 나의 억울함을 얘기하고 싶고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싶은데도 이거는 이때는 세상이 또 안 알아줘요. 참으로 네. 흉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자 이제 그런 이제 박의 기운, 박의 리듬 이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걸 뭔가 벗어나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뭔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주역에서는 박지무구, 그러니까 박으로 대하면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박은 박으로 대하면 해가 없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 상황일 때 그거를 애써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 한때 보험업계에
아주 뭐 기라성처럼 나타나서 보험업계의 전설로 불리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다가 이 박해에 모든 것이 무너져서 그야말로 뭐 친구며 여동생이며 가족들이며 막 돈까지 다 끌어들여서 뭐 투자를 했던 일들이 다 이제 막 박살이 나버렸죠. 본인 개인의 문제면 또 어떻게 해보겠지만 연관된 가족들도 있고 특히 여동생 그 가족들 이런 걸 생각하니 참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분이 한강으로 걸어가요. 다 포기하고 이제 그 강물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이제 마지막 뭔가 생각을 하는데 다 내려놓은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아직 이럴 때는 아닌데 뭔가 내면에서 그런 소리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특히 그 여동생에게 이런 큰 책임을 시집을 간 여동생이니 출가 외인인 그 여동생에까지 이런 모든 짐을 다 그냥 넘기고 뭔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그분의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뭔가 페이지가 넘기는, 그러니까 일막이 끝나고 정말 밝은 2막이 시작되는 것처럼 거짓말처럼 다음 날부터 어디서 연락이 오더니 찾아갔더니 계약을 해준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1년 만에 다시 원상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들, 이런 사례는 참 많이 접합니다. 사업을 하다 망하신 분이 정말 최악의 선택을 하려고 했다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차피 망할 거 그냥 다 주고 망하자 해서 식당에 와서 노인분들 초청해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더니 그 뒤로 번성을 했다. 지역의 맛집이 됐다. 이런 분들도 뵀고요. 자, 여기서 박은 박으로 대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내 인위적으로 뭔가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늪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힘을 빼고 뭔가 해보겠다, 벗어나 보겠다라는 그런 애쓰는 거를 내려놔라. 그냥 박의 에너지 그대로 흘러가라, 맡겨라.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거죠. 점점 늪으로 빠지는 그런 미궁으로 빠져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미궁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그 안에서는 헤매거든요. 그러니까 헤매는 모르니까. 모르는데 뭔가 나가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수 위, 한 차원 위에서 내가 좀 어디를 헤매는지를 볼 수 있는 차원까지 올라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박으로 대하는 키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 이제 그런 이제 박의 기운이 이번에는 이제 고스란히 이제 내 몸소 피부로 이거를 내가 느껴야 되는 상황까지 이어져 오는 거죠. 그러니 역시나 또 흉합니다. 우리가 IMF 때 온 국민이 막 금을 모으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서 정말 굉장한 에너지, 국민적인 에너지가 또 모아져서 빠른 시일 안에 그런 위기 상황을 극복했죠.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그렇게 극복이 됐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매일같이 매스컴에 참 우리가 보기에도 힘든 그런 뉴스들을 계속 봐야 됐었던 시기가 있죠. 그래서 정말 직장에서 잘리고 일터가 없어지고 먹고 살 일이 걱정이고 뭔가 내 오해가 계속 안 풀리고 이런 그런 상황을 지금 내가 온몸으로 고스란히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 흉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박의 리듬에는 박의 시기가 오게 되면 모든 것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자 그러면 계속 그러면 그런 박의 에너지 그저 그 안에 그게 끝나지 않고 계속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자 박을 그러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처세가 이제 나옵니다. 관어
이궁인총 무불리. 겨우 뭐 유리하다는 아니고 불리하지 않다. 해가 없다 정도인데요. 관어는 물고기를 꼬챙이에 쭉 늘어놓는 거예요. 꼬챙이에 꿰어서. 그리고 이궁인총, 궁인들을 그러니까 총애한다, 편애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참 이렇게 어려워지면 오해도 많아지고 다툼도 많아져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화합이 안 돼요. 무엇보다 상생해야 되고 서로 이해해야 되고 화합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어렵기 때문에 관계도 흩어지고 뭔가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전에처럼 전달이 안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특히 관계 안에서 그렇죠. 그게 조직이 작던 뭐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국가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자 꼬챙이에 이렇게 말린 물고기를 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렬로 꿰는 거죠. 일렬로 꿰서 이궁인총,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라. 이게 대화하고 이해하고 누구는 뭐 여기서 이 사람 앞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또 다른 데 가서는 말을 바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옛날에는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했는데요. 지금은 이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세상에 SNS를 타고 그대로 전파돼요. 이게 안 퍼질 것 같아도 옛날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바람 같은 속도로 전파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오해가 생기고 화합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박예 시절에는 입을 조심하고 말을 듣기 조심하고 모두를 편애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하라. 사랑으로 대하라.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박예 시절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로서 주역의 이 이궁인총 관어 그렇게 해도 불리하지 않을 정도예요. 아직은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건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절, 없는 시절에 정말 뭐 당장 내가 먹고 살 것도 힘들어서 이것저것 뭐 갖다가 막 팔아야 되고 우리 군부치도 팔고 막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 때 애들 왜 도울 때 받았던 뭐 반지며 결혼 예물이며 이런 것들도 막 팔게 되는 지금 그런 시기란 말이죠. 국가적으로는 전쟁일 수도 있고 정말 경제 파탄이 오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 군자와 소인은 어떻게 다르냐? 석과 불식. 군자는 어려워도 종자를 먹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그 수레는 기회거든요. 기회가 왔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소인은 방녀, 있던 것까지 오두막까지 다 그냥 박살 내버리고 기회가 와도 회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또 복귀할 수 있을 그런 어떤 씨앗은 남겨둬야 된다. 그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믿음과 신뢰. 그 사람에 대한 사람마저 잃게 되고 믿음을 잃게 되면 그야말로 석과 식이 되는 거죠. 그 종자까지 그냥 깨버리고 먹어버리고 하게 되는 그러면 끝내 우려스럽다, 어렵다. 석과 불식, 군자, 득여. 그 어려워도 종자를 먹지 않고 신뢰를 지키는 거. 그러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 쥐구멍에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산지박에서는 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처럼 필요한 문구가 있을까요? 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자. 어차피 맞이한 나에게 온 리듬이라면 그 리듬을 현명하게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산지박에서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박의 기운이 왔을 때 얼마나 힘든지를 정말 뭐 밥상 그냥 다리가 깨지고 판 자체가 결렬되고 피부로 그걸 느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참 리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런 시기 또한 지나간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극복하자.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면서 산지박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자, 이번에 그럼 이제 박의 해, 좀 얘기하면서도, 그죠? 왠지 박은 난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이 박만 있는 것은 또, 박이 없으면 좋겠지만, 또 박의 기운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가 지나면서 뇌수해, 이제 풀해, 화해하다, 풀리다, 깨닫는다, 뭐, 해법을 얻다. 자, 앞이 안 보이는 건 캄캄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 지금 헤쳐나가야 될지 그 방법도 안 보이고 이래서 불안한 건데. 자, 이제 그 어둠이 걷히고 이제 서서히 뭔가 보이고 풀리고 알게 되는 그런 뇌수해. 자, 해를 우리가 64기에서 해가 나왔다. 그럼 아주 좋은 거죠. 뭐든지 자, 새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더 엑셀을 밟고 나아가십시오. 이런 조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자, 운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저한테 어떤 분들 그러거든요. 올해 제가 대운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뭐 올해 삼재라고 하는데 걱정들을 하시고 자, 제가 올해 운이 어떻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해 운세도 궁금해하시고 물어오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인생에는 리듬이 있어요. 10년 주기로 이 리듬은 반복됩니다. 평생, 개인의 인생. 그래서 이 나의 10년, 미래의 10년도 예측해 볼 수 있지만 과거의 10년을 반추해 보면서 나의 그 10년의 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걸 해보면 이렇게 서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고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 10년이 완성되고 다시 그게 정리되면서 다음에 10년을 준비하는 이 주기는 누구나 변치 않고 반복돼요. 불역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풀리는 운이 좋은 이 대운의 해가 오면 리듬이 굉장히 좋아요. 실제로 그 패턴들을 보면. 근데 운이 좋다는 얘기는 자동차로 치면 그 자동차의 연료가 꽉 찬 상태를 말해요. 좋죠. 자동차 연료가 꽉 찼으니까. 아까 그 박의 해는 연료가 다 그냥 줄줄 새는 거잖아요. 뭘 해도 나갈 수도 없고 불리할 때인데 이 해의 운에는 그야말로 자동차의 연료가 꽉 찼죠. 그런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목적지가 없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연료만 꽉 차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고에 있어야 되겠죠. 또는 목적지, 인생의 방향이나 내가 나아갈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로드맵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른다 했을 때 이 운이 아무리 좋아도 그 운을 활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다. 그것을 내 인생에 좋은 운을 시너지를 내고 활용하려면 내 운이 좋은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 하기 이전에 내 인생의 방향, 목표, 이게 더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믿고, 그 방향을 믿고 행동하는 거. 이것이 이 해의 운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자기 개발이든 성공학에서도 이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내수해의 원문을 보겠습니다. 해, 리서남, 무소, 왕, 기래복, 길, 유유왕, 숲길, 무구하네요. 전액 3호, 득황시, 정길, 이제 길이 나오기 시작해요. 부차승, 치구지, 정린. 그러면서 잠깐 중간에 린이 나와요. 해이무, 붕지사부, 군자, 유유해, 길, 유부소인, 공용사, 준우, 고용지상, 획지, 무불리로 끝이 납니다.
풀이를 해보면 원문에 충실한 풀이에요.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해의 운에는 상생을 하는 것이 이롭다. 중요한 일이 아니면 나서지 말아야 길하고 나아감에도 매사를 숙고해야 길하다. 여우 3마리를 잡고 황금 화살촉도 얻으니 마지막까지 길하다. 차를 탔으면서도 짐을 지고 있으니 도둑놈이 노리고 끝에는 궁색해진다. 혼란이 정리되어 나아갈 방향이 정해지니 친구들이 믿고 따른다. 군자는 오직 해결책을 찾아 뜻을 이룸으로 길하고 소인들의 믿음도 얻게 된다. 성벽 위에 사나운 독수리 대중 앞에서 활로 쏘아 잡으니 불리하지 않다. 뭔가 알듯 말듯 풀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괴사. 괴사의 그 괴사는 그 해의 에센스, 그 주제의 에센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를 어떻게 푸느냐? 해, 리서남, 서남 쪽 방향이 이롭다. 이 해석이 분분할 수 있죠. 서남은 상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역적으로 잠깐 요 지도 보실까요? 이 주나라, 지금 중국 지도 중에 가장 요 약간 그 북쪽에 해당이 되죠. 그 주의 왕조에서 봤을 때 서남 쪽이 바로 뭐 양자강, 양자강 이남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이 될 수 있죠. 우리 그때 당시 이 프로토코리안 이때 고조선 그 시대만 해도 저쪽은 동북에 해당이 돼요. 동북은 상극이고 서남 쪽이 상생이다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거야 뭐 지리적으로도 따뜻하고 더 훨씬 곡식도 뭐 풍요로웠을 것이고 뭔가 기회가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서남 쪽이 이롭고 무소왕, 뭔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이게 바로 방향이죠. 방향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길에 본래 내 있던 자리로 돌아와라. 원위치로 일단 와라. 어디로 자꾸 나아가려 하지 말고, 그래야 길하다. 그 다음 유유왕, 나아갈 게 정해지면, 방향이 명확해지면 숲길. 요거 해석이 정말 정반대로 2가지예요. 심사숙고하는 게 길하다. 그런데 이 숙이 빠르다, 행동하다라는 해석도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길하다. 이 참 주역이 이래서 묘미가 있는데요. 상상력도 필요하고 이 한자의 해석이 너무나 함축적이고 은유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의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숙고해라도 보이지만 이 해에는 뭔가 풀리기 시작할 때는 빨리 행동하라. 기회의 신이 뒷머리가 없다 그러죠.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방향이 정해졌다 그러면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해의 리듬을 탈 수가 있는 거죠. 네, 허물이 없대요. 네, 무구. 그냥 이 해의 리듬에는 그때는 뭘 해도 크게 손해도 없고 문제가 없다. 그러니 좋다. 어느 정도로 좋으냐? 전획 3호, 득황시, 정길. 그러니까 밭에서 여우를 잡았어요. 3마리를. 여우를 잡았다. 얼마나 좋아요. 왜냐? 여우는 그때 뭐 곡식이든 가축이든 뭔가 막 피해를 줬을 건데, 그런 여우를 잡았으니, 근데 여우도 잡았는데 황금 화살촉까지 얻은 거죠. 그러니 허물이 없고 길하고 좋다. 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바로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그런 격이에요. 해의 때에는 이렇게 잘 풀립니다. 술술 풀린다. 그런데 자, 계속 풀리기만 하느냐? 뭔가 끝에 린하다, 곤란하다, 구차해진다 이런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주역의 풀이가 참 드라마틱한 게 그 중간중간에
요런 장면들을 넣어요. 뭐냐? 부차승, 치구지, 정린. 참 주역이 참 재밌어요. 드라마틱한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뇌수해를 푸는데 중간에 지금 이런 장면을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풀리고 길하다가 여기서는 린, 곤란하다, 구차해진다, 옹색해진다. 어떤 상황일 때 부차, 승. 지금 표현이면 차를 탄 거고요. 뭐 옛날에는 수레를 탔거나 가마를 탔거나 뭔가 탔어요. 근데 탔는데 내가 짐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이고 있을 수도 있고 내 무릎에 지금. 그러니까 차에 타서 내가 또 짐을 진 상황이죠. 그렇게 있으니 치구지 도둑이 온다. 도둑에 이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걸 해석을 해보면 내가 가진 재물이든 지식이든 또 좋은 기운이든 이런 것들을 지금 내가 혼자 나만 갖겠다라고 지고 있는 격이죠. 이거를 나눠야 되는데, 그죠? 지금 내가 좋아요. 에너지도 좋고 뭔가 잘 돼. 그러면 그것들을 이렇게 주변에 같이 이웃들과도 나누고 또 상대에게도 나눠줄 줄 알고 그런 베품이 없고 지금 혼자 이거를 꼭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결국 도둑이 들어서 빼앗기기도 하고 빼앗기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끝내 구차해진다. 우리가 그 성공한 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참 좋은 인터뷰하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 이건 참 그 하늘이 도왔습니다. 부모님 덕입니다. 주변에 도와주신 분들의 덕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성공의 그거를 덕을 타인에게 돌리죠.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말로 써도 표정으로 써도 실제 물질적으로도 그래서 기부도 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행을 하죠.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잘 풀릴수록 더 우리가 이런 뇌수해의 이 부분을 잘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해이무 붕지사부. 그러니까 해이무, 무는 엄지발가락이에요.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이 풀리다 이러면 이게 해석이 안 되죠.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오고 나를 믿어준다. 엄지발가락이 풀렸는데 여기서 이 엄지발가락은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우리가 중심을 잡고 설 수가 없어요.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몸을 움직여서 어디로 이동할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방향이 발에서도 엄지발가락이에요. 방향이 정해지고 나의 중심이 서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게 엄지발가락이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엄지발가락 표현이 나오는데 몇 번 나오는데 자기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 본성에 충실한 것, 그리고 어떤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내 나아갈 방향이 없다가 이제 그게 알게 된 거예요. 방향이 명확해졌을 때 그러자 친구들도 찾아오고 나를 돕는 사람이 찾아오고 믿는다. 그러니 뭐를 해도 앞으로 나아가도 해가 없다. 유리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군자, 유유해, 길, 유부소인. 군자는 끝까지 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운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찾아가면서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군자예요. 그러니 길하다. 그런데 이제 소인들은 그러니까 운이 좋아요. 그냥 운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해결책을 찾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소인들에게 결국 군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신망의 대상이 된다. 이런 풀입니다. 자, 그리고 공용준우, 고용, 지상, 획지, 무분리. 공적인 자리에서 높이 지금 성벽 위에 있는 독수리를 활로 쏘는 상황. 그래서 그걸 잡았어요. 그랬는데 불리하지 않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풀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 성병 높이 있는 독수리 종류, 그러니까 이게 맹금류를 얘기하죠. 자, 맹금류는 상당히 위협적이고 공포스럽고 뭐 가해가 되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 상징성을 가진 독수리를 지금 만인이 보는 공적인 자리에서 활로 쏘아서 떨어뜨린 격이거든요.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리하지 않다. 자, 이 얘기는 뭔가 그 전에 있었던 안 좋은 또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을 버렸다. 사람을 새롭게 했다.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그 기운에 맞춰서 나의 에너지를 새롭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아까 그 어떤 공포와 두려움을 심었던 어떤 그런 요소들을 아예 그냥 대놓고 제거했다. 그래서 만인의 신망을 얻었다. 그러니 불리하지 않다. 이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많이 심어요. 두려움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지갑을 열게 되죠. 아, 내가 이대로 괜찮을까? 지금 우리 그 옆집은 애들을 이런 공부를 시킨다 하는데 우리 애 그냥 이대로 둬도 될까? 막 이러면서 그 두려움,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끊임없이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이 민주주의의 속성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처단했다. 그래서 불리하지 않다. 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내수해에서는 해운이 왔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도전해라.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다. 기회의 신은 그래서 뒷머리만 있다. 뒤를 쫓아가면 잡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나아갈 바가 명확해지지 않을 때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고요히 생각도 해보고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딜까? 올해 어떤 걸 도전해 볼까? 올해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시간을 10년으로 좀 긴 텀으로 보면서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내 인생을 바라다 볼 필요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방향이 정해졌을 때는 과감하게 도전해라. 그리고 또 나누면서 절약하면서 검소함을 잃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로 내수해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박과 해 두 개에 상반되는 것 같지만 사실 같은 본질을 보면 같은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어렵고 힘든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게 참 주역을 공부하게 되면 저절로 알아지게 되는 좋은 이득인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주역, 그리고 사서 삼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배운다는 주역. 그래서 인생의 40 이후에나 40대가 넘어야만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주역이기도 한데, 이 주역을 가능하면 알기 쉽게 현대에 맞게 좀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주역에 대한 관심이, 주역에 대한 이해나 또 관심이 좀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되셨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